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원은 5단원의 두 번째 부분, 토론과 논증 부분이고요. 거기 아래 학습 목표 보시면 뭘 해야 되는지 나오죠? 논제에 따라서 쟁점별 논증 구성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의 입론 과정, 이걸 구성을 해서 실제로 절차에 따라서 토론해보는 이론과 더불어서 아마 수행이 들어가는 그런 단원일 거예요. 거기 처음에 나와 있는 생각 열기 부분 먼저 보시면, 자, 두 학생이 학급 회장으로 서로 다른 학생을 추천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거기 첫 번째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보이죠? 연주가 학급 회장이 되어야 된대. 자, 요게 주장이야. 그치? 이 아이의 주장이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유죠. 이유는 연주는 뭐를 잘해서, 그치?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서. 요게 이유. 자, 그리고 연주는 수지가 팔을 다쳤을 때 2주일 동안 수지의 급식을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댄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준서가 학급 회장이 되어야 된대요. 요게 이 친구의 주장이고요. 이 친구는 지도력이 있어서 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학기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사례를 보면 이 친구는 충분히 지도력이 있다. 그래서 요게 근거.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정리,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정리합니다. 자, 두 학생은 어떤 학생이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한 학생은 학급 친구들을 잘 돕는 사람이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학생은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학생을 추천했다. 정리할 수 있죠? 그 위에 주장, 이유, 근거 구분하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뒷장 넘어가셔서 우리 알아두기 정리합시다. 자, 논제, 그리고 쟁점, 논증의 요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정리합니다. 자, 논제란 정리, 논제란 토론의 주제. 연결됐죠? 자, 그럼 쟁점이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나뉘는 지점을 가리키는 논점.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토론의 논제는 정리합니다. 어떤 사안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사실 논제와 요게 첫 번째, 뭐 첫 번째야? 그치? 논제의 종류 첫 번째. 자, 그 다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그치 가치 논제. 얘가 두 번째. 그 다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치 정책 논제. 요게 세 번째. 요거 구분하는 거 반드시 나옵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논제의 종류 세 가지 구분해 줬고요. 자, 그 다음 논제는 그 다음부터 줄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배제된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요게 유의점 첫 번째. 논제를 진술할 때 유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점 1. 그 다음 긍정의 평서문. 이해되죠? 유의점 두 번째. 자, 그리고 정책 토론에서는 보이죠?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제를 진술하여야만 한다. 요거는 거기다 쓰세요. 정책 논제 진술할 때의 유의점. 위에는 일반적인 거고, 그치? 정책 논제 진술할 때의 유의점. 정리 다 되셨죠? 그 다음 논증의 요소 봅니다. 자, 논증이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걸 증명, 설득하는 방법. 이게 개념이고요. 화자가 제시하는 결론인 주장, 요소 1. 그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이유, 요소 2. 그 다음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근거, 요소 3. 됐어요? 그래서 논증의 요소 1, 2, 3. 여기 나오는 개념들은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뒷장 넘어가셔서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때 공동체는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그다음부터 줄치죠.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자, 요거 묶으셔서 쓰세요. 새로운 해결 방안을 검토할 때 고려할 사항. 새로운 해결 방안 검토할 때 고려할 사항. 자, 이걸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자, 정책 토론의 본질적 목적은 그 다음부터 줄쳐야겠지, 그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엄정하게 따져보는 데 있다. 자, 요게 정책 토론의 그치 목적. 정책 토론의 목적. 됐죠? 자, 그 다음 소제목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입증 책임의 원리 봅시다. 정책 토론의 논제는 줄치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정책 토론의 논제, 진술, 방향. 정책 토론의 논제, 진술, 방향. 토론에서는 그 다음 체크.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찬성 측의 역할 됐죠? 찬성 측 역할. 자, 이때 입증 책임이란 줄치죠.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는 입증 책임의 개념. 입증 책임의 개념. 자, 그리고 반대 측은요,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하는 역할. 자, 요게 반대 측의 역할. 반대 측의 역할. 자, 그 다음 주장만 하고 입증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기는 묶으셔서 이렇게 쓰세요. 입증 책임의 필요성. 입증 책임의 필요성.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자, 효과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논제에 따라 쟁점을 분석해서 논증해야 하는데, 입증 책임 있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그치? 찬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들이 있다. 요런 걸 뭐라고 한다? 그치?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필수 쟁점의 개념이죠. 필수 쟁점의 개념이고,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뭐야? 입론이라는 단계예요. 입론이 뭐냐? 의논하는 취지 순서의 체계를 따르는 것, 그 의논. 즉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장하는 그 내용, 나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그 과정을 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필수 쟁점의 개념까지 하셨죠? 자, 다음 자, 찬성 측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이 이에 관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묶었나? 거기까지 묶어서 정리.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필수 쟁점이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필수 쟁점이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 했죠? 그러니까 필수 쟁점이라는 건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쟁점이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봅시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은데, 자, 찬성 측은요, 봅시다.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자, 요게 문제 쟁점. 문제 쟁점. 됐죠? 문제 쟁점. 그리고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것. 요게, 여기 묶어서 해결 방안 쟁점. 해결 방안 쟁점. 자, 그러면 반대 측은요,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요게
반대측의 문제쟁점인 거지. 그치? 문제쟁점. 그 다음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요걸 주장하는 거. 그치? 요게 반대측의, 그치? 반대측의 해결 방안 쟁점. 됐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해결 방안의 이익과 비용. 했어요? 해결 방안의 이익과 비용. 요걸 논의하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 얘는 이익 그리고 비용 쟁점이라고 해요. 이익 비용 쟁점. 즉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비용 요렇게 쟁점별로 여기 박스 쳐놓고 그치? 논증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찬성 측부터 먼저 봅시다. 그 아래 그 도표를 그려놨어요. 자, 문제가 중대하며 거의 찬성 측부터 쭉 세로를 볼게요. 문제가 중대하며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그치? 심각성을 제시하고요. 심각성. 문제는 지속되며 여기는 그치 지속성. 자, 시급하게 조치해야 한다. 여기는 줄치시고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했죠?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자, 이렇게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기 줄치고 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그리고 해결 방안이 곧 실행 가능하다라는 여기는 실행 가능성 제시. 실행 가능성 제시. 자, 그리고 마지막 비용보다 효과 및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익이 그치 비용보다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비용. 자, 그러면 반대측에서는요. 반대측도 문제부터 볼게요. 자, 문제가 중대하지 않으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반론하는 거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가 없고 자, 해결 방안으로 그 다음 단계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치 이보다는 그치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거다라는 내용을 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책 논제의 그 필수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그 쟁점별 논증 구성 방식까지 체크를 해준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볼게요.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논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히 토론의 핵심이겠지.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하게 주장만 제시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이유, 근거 제시해야 돼. 그거를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한 거야. 이 세 개를 잘 알아두면 되겠지. 자, 주장은요. 거의 다 쓰세요. 화자가 제시하는 결론이야, 이게. 주장은 화자가 제시하는 결론. 됐어요? 그리고 이유는, 이유 체크하고, 자,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그 다음, 근거는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그래서 봐봐. 사례를 들었죠.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이게 주장이고. 왜? 아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로 뭘 들었어? 구체적인 통계 자료죠. 거기다 쓰세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근거로 든 거야.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제시. 그래서 이런 구성을 거쳐야만 그치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요 반대신문식 토론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근거와 이유를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논제 보이죠? 자, 요거는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데요. 반대신문식 토론. 요 토론 방식 알아두시고요. 주로 반대신문식 토론은요. 정책 논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치? 여기다 체크.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차로 왔다 갔다 하는 토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찬성 측, 반대 측이 각각 2인 구성.
거기다 간단히 써놔. 반대신문식 토론은 찬성 둘, 그 다음에 반대 둘, 그래서 2명씩 각각 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토론자 각각의 개인은 입론, 그치? 그 다음에 반대신문, 그리고 반박. 여기서부터 요런 과정을 한 번씩 1회씩 하게 돼요.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찬성, 그 다음에 반대,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요 구성 방식도 알아두셔야 돼요. 잘 나와요. 자, 일단 요 내용을 봅시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토론의 논제는 정리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자, 요게 뭐야? 그치, 토론의 논제 정리하시고, 토론의 논제. 최근 설탕에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사회자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토론의 논제 및 배경 제시. 토론의 논제 및 배경 제시. 됐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찬성 1의 입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찬성 1의 입론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보이죠? 논제와 관련된 개념 정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현재 심각한 그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찬성 측에서 해결 가능한 그런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기대 효과까지 얘기하는 거. 오케이? 봅시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그치, 여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준 거지, 그치. 과일과 같은 천연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의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 거기 묶어서 쓰죠. 이 토론에서의 설탕세의 개념 정의 됐어요? 이 토론에서의 설탕세의 개념 정의 됐죠? 자, 그리고 여기가 문제 부분이야. 잘 봐. 자,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요게 문제 상황. 됐죠? 자, 당 섭취는 여기서부터 줄치죠.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더라. 요게 문제의 심각성 첫 번째. 문제 심각성 첫 번째. 자, 그 다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공신력 있는 그런 곳에 들었어. 자,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고 하더라. 자, 여기까지 묶으셔서 뭐 갖다 쓴 거예요? 그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근거로 들어준 거지. 그치? 거기다 쓰시고 근거 뭐 활용했다? 통계 자료. 자, 또한 그 다음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더라. 요게 문제의 심각성 2. 이에 대한 근거 바로 뒤에 나오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의하면 이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죠. 자,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병이 2.2배 증가했고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를 차지할 정도로 많더라. 자, 여기까지. 역시나 요것도 근거, 통계 자료 활용. 자,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라 문제가 점차 커질 거니까 조치가 시급하다. 자, 여기 묶어서 문제의 지속성과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문제의 지속성과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당 섭취 증가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함. 당 섭취 증가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함. 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설탕세 부과 주장. 보이십니까? 요게 해결 방안이죠. 쓰시고.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서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문제 해결의 가능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제시. 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설탕세 부과로 당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설탕세는 자, 그다음부터 묻죠.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하다. 쉽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게 뭐야? 그치. 실행 가능성이죠. 거기 묶으셔서 실행 가능성.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그치. 설탕세는 문단 정리. 설탕세는 당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설탕세는 당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익하고 비용 대비해 본다 했죠. 봅시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 질병을 예방하여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더라. 이익 및 효과 첫 번째. 이익 및 효과 1. 자, 또한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뭐 보이죠?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 여기까지 줄치시고 이익 및 효과 두 번째. 이익 및 효과 두 번째. 됐죠? 자,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와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보여? 설탕세는 법제와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야? 이익이 그치, 거기다 정리해 놓을 수 있죠. 이익이 뭐보다? 비용보다 더 크다.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요 법제화 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게 주장인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끊고 마지막 정리. 설탕세 부과는 비용보다 이익이 큼. 설탕세 부과는 비용보다 이익이 큼. 자, 찬성 첫 번째 사람이 뭘 했어요? 입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자가 이야기해 주죠.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반대 두 번째 사람. 잘 봐요. 이 순서대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 투. 반대 투의 반대 신문 보이죠? 첫 번째 입론에 있는 논리의 허점이라던가 해결 방안에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걸 지적해주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대 투가 물어요.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 원인 결과 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묻죠. 묶어서 쓰세요. 설탕세와 당 섭취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 하고요. 화살표. 설탕세와 당 섭취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 하고 화살표. 찬성 측의 해결 방안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 찬성 측 해결 방안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 됐죠? 자, 그랬더니 이제 찬성 측이 답변을 해주는 거지, 그치?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서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근거를 들었어. 자, 그랬더니 반대 투가 다시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 자, 요걸로 고가의 가공 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요거 묶으셔서 뭐라고 쓰시느냐? 설탕세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 설탕세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하고 화살표.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요게 뭐야? 자기들의 대안인 거지. 그치? 여기 체크하시고. 반대 측의, 그치? 대안. 이게 더 낫지 않겠냐? 자, 그랬더니 찬성이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내가 확인을 못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설탕세와 당 섭취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설탕세의 실효성에 대한 반대 신문.
됐죠? 자, 그 다음. 자, 입론하고 반대 신문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치 이제 반대측의 입론인데 반대원의 입론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소개해주죠. 반대측의 입론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사람이 문제 제시합니다.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건데요.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줄 치시고 여기다 정리하죠. 당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당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자,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런 건데 자, 그 다음부터 묻죠. 보건복지부도요. 역시나 권위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의 자료를 인용했어요.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서 아침밥 꼭 먹자, 과식 피하고 활동량 늘리자라고 권고하고 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묶으셨나? 자, 묶어서 거의 다 씁니다. 요게 근거죠? 근거고요. 여기에다가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 인용.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 인용.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즉 거의 보이죠?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짜잔 여기 묶으셔서 요게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 쓰시고 뭐가 문제냐? 땡땡.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의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는 거죠. 거기 묶으셔서. 정부 차원의 당 섭취 제한 노력 제시. 정부 차원의 당 섭취 제한 노력 제시. 됐죠? 자,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는 거지. 그치? 미국에서는 여기서부터 묻고. 자, 어린이 대상 자판기의 열량이나 당 등 영양 성분에 따라 진열 칸의 색을 구분해서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 6개월 만에 62.1에서 44.3으로 감소했대요. 자, 여기까지 묶으셔서 요게 미국의 사례 제시. 미국의 사례 제시. 즉, 자, 거기 줄지죠.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시급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그 다음부터 줄 쳐야겠죠. 나트륨이 더 문제인데. 자, 넘어가셔서 예매 안 가니 가라. 자, 거기 줄 쳐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여기 묶으셔서 실행 가능성 첫 번째. 점점 뭐예요? 세금 부과의 어려움을 제시한 거죠. 정리. 자, 실행 가능성 첫 번째, 세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 불가능. 이해됐죠? 또, 그 다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거부감이 높다. 요게 실행 가능성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돼? 사회적 거부감. 실행 가능성 두 번째, 사회적 거부감.
그래서 결론은 설탕세는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하세요. 설탕세는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아님. 자, 그 다음 이익과 비용 부분 관련해서 설탕세 부과는 사람들이 그 다음 줄치죠. 외국의 저렴한 가당식품을 구입한다거나 혹은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요게 비용 1. 그 다음 또 식품업체, 거기서부터 줄죠. 식품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된다. 비용 2 했어요. 비용 2. 그래서 결국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한 거다. 이익이 그치 비용보다 많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끊고 설탕세 부과는 이익보다 비용이 큼. 설탕세 부과는 이익보다 비용이 큼. 됐죠? 자, 그랬더니 다시 사회자가 자 그러면 입론했으니까 반대신문 해야겠죠? 찬성 측에서 반대신문. 이번엔 찬성 1이 시작합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식생활 지침에 대한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느냐? 자, 요거 줄 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인용한 자료에 대한 질문. 인용한 자료에 대한 질문 하고 화살표. 인용한 자료에 대한 질문. 반대측 근거의 허점 지적. 반대측 근거의 허점 지적. 덜 짜게, 덜 달게 답변합니다. 덜 기름지게 먹잖아. 단 음료 대신에 물을 충분히 마시자라는 항목도 있다. 다만 건강을 해하는 주 요인이 설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다. 자, 그랬더니 다시 찬성 1위. 간식이나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지 않는 식생활, 그런 식습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사실 별로 큰 효과가 없다. 거의 줄치시고. 뭐라고 써야 돼? 반대측의 대안이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 반대측의 대안이 효과가 없었음 지적. 됐죠? 설탕세를 부과하는 게 국민건강 증진에 더 효과적인 방안 아니겠느냐? 자, 그랬더니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 권고만으로 효과가 있다. 무조건 세금으로 규제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 반대측의 인용자료와 대안에 관한 대안. 자, 반대측의 인용자료와 대안에 관한 반대신문. 그래서 인용한 자료 거기 보이죠? 그 다음에 대체 방안 효과 없음 요걸 이렇게 부각해서 질문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번씩 돌았으니까 다시 두 번째 찬성 측부터.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다시 들어갑니다. 찬성 2의 입론입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보강하면서 반대측의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에 다시 논박하는 내용이에요. 설탕세는 부과해야 합니다. 이게 주장이죠. 자,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고요. 그렇죠? 이유.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보건복지부 여기서부터. 보건복지부의 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에 21.6, 2014에 25.4, 연간 약 0.6%포인트씩 상승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5에서 17세 과체중 비율이 남자 26.4, 여자 14.1, 남자의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24.3보다 높다. 이는 6세에서 11세 46.6, 그 다음에 12에서 18세 44%,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를 권고 기준 이상으로 섭취하였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더라. 여기까지. 이게 뭐야? 이거 근거지, 그치? 근거. 통계자료 주셨어. 통계자료 제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끊고 문단 정리를 하면 비만 관련 국민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설탕세를 부과해야 함. 됐어요? 비만 관련 국민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설탕세를 부과해야 함. 됐죠? 자, 그 다음 반대측에서는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겠냐고 우려하셨지만 설탕세로 당함유 식품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므로 오히려 반대측에서 우려하신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거기 묶어서 정리합니다. 설탕세 부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설탕세 부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부터 다시 묻죠. 건강 문제로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그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만 맡기고 단순히 권고만 하면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여기 묶으시고 거기다 쓰세요. 단순 권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 단순 권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 됐죠? 그러므로 부과해야 한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기까지 끊고요. 정리. 단순 권고보다는 설탕세 부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단순 권고보다는 설탕세 부과를 통해 문제 해결해야 함. 자, 입론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그치? 반대신문 해야 되는 거야. 자, 역시나 반대신문, 반대원. 자, 비만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이냐? 그랬더니 답변. 설탕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거 두 개 묶으시고. 같이 묶어서 쓰세요. 사실 확인을 통해 찬성 측으로 하여금 설탕만이 비만의 원인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 됐죠? 사실 확인을 통해 찬성 측으로 하여금 설탕만이 비만의 원인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함. 그래서 허점을 지적하셨음. 자, 그랬더니 반대원이 다시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셨습니다. 자,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우리 국민의 여기서부터 묶어요.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1일 권장량 2배가 넘는다. 이러한 나트륨에 관해서 아무 말씀 없고 왜 설탕세만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나트륨이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되므로 설탕세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되므로 설탕세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되셨죠? 자, 그 다음 그랬더니 답변.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아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며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답변 들어간 거죠? 거기 정리하세요. 찬성 측 주장의 허점에 대한 반대신문. 찬성 측 주장 허점에 대한 반대신문. 자, 찬성 투 했으니까 이제 누가 해야 돼? 그치? 반대 투 해야겠죠.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합니다. 반대 투 입론. 자,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에 따른 평행 부담이 있으므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건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더라. 자, 여기까지 끊고 내용 정리만.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서민 부담이 있어 설탕세 부과는 필요 없음. 비만 문제 심각하지 않고 서민 부담이 있어서 설탕세 부과는 필요 없음. 됐죠?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그 다음부터 묶어요. 당함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거 체크하시고 뭐라고 쓰냐? 설탕세 부과로 예상되는 부작용 첫 번째. 설탕세 부과로 예상되는 부작용 1. 또한 자, 덴마크에서 여기서부터 또 묵죠. 덴마크에서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더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죠. 요게 부작용 2. 부작용 2. 그래서 이 부분은요. 뭐라고 쓰시느냐. 해외의 선례. 그 이전에 있었던 예죠. 선례. 해외의 선례를 들어서 예상되는 부작용 지적. 해외의 선례를 들어 예상되는 부작용 지적. 자, 이처럼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다. 여기까지. 자,
자, 묶어서 씁니다. 설탕세 부과는 부작용이 큼. 설탕세 부과 부작용이 큼. 자, 이제 반대신문 해야죠? 반대신문 시작합니다. 찬성 투가 해요.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찬성 투 반대신문, 주장 근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길 거라고 했는데 주관적 판단 아니냐? 어떤 근거로 말하는 거냐? 여기 묶어서 정리. 반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는 질문. 반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는 질문. 자, 그랬더니 그 다음 기업에서는 세금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의 용량을 줄여서 설탕세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말이다. 자, 그랬더니 찬성2 다시 설탕세 도입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유를 줄이면 된다. 그러면 실효성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인 설탕세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인 설탕세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 자,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음식에서 무조건 당 함량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므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자, 여기까지. 자, 문단 정리. 반대측 주장의 근거와 설탕세의 실효성에 대한 반대신문. 자, 이제 입론하고 반대신문은 끝났어. 그 다음 단계. 자, 설명해주죠. 찬성측, 반대측, 입론, 반대신문 끝났고요. 자, 이제 반박 들어갑니다. 반박. 첫 번째 토론자부터 누구야? 반박 1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주세요. 그 다음. 자, 과연, 여기서부터 묻죠. 과연 설탕을 규제하는 것만이 건강을 관리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지가 물어보죠. 그리고 자기가 대답해.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자문자답이라 하죠.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여기 묶어서 쓰세요.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죠.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해서 주장을 강조한 거예요. 자문자답의 방법 활용해서 주장 강조. 즉, 설탕 섭취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요게 반대측 대안이라 그랬죠. 거기다 쓰세요. 설탕세 부과에 대한 반대측의 대안. 권고도 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설탕세 부과보다는 홍보와 교육 정책이 필요함. 덴마크, 멕시코 등에서는요, 설탕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했지만 모두 부작용을 겪었더라. 사례 들었죠? 거기다 쓰세요. 해외 사례. 또 2014년, 여기서부터 또 묶어요. 2014년 유럽의회 보고서에도 설탕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 요것도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 인용. 따라서 부작용이 이렇게 큰 설탕세를 불필요하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정리. 설탕세는 부작용이 크므로 도입이 불필요함. 그래서 반박한 반대 1의 그 논의 방식 보이죠? 논의된 쟁점 중에 유리한 것 위주로 정리해서 허점 공격. 자, 그랬더니 찬성 1이 반박합니다. 반대측에서는 설탕세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비만, 당뇨 같은 건강 문제와 직결이 된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서 오히려 이익이다. 거기 묶어서 쓰죠. 설탕세 부과로 예상되는 효과 강조.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설탕세 부과는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뜻이야.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다. 자, 그리고 반대측, 여기서부터 또 묻죠. 반대측에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측도 설탕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논리적 허점 지적한 거죠? 묶여서 쓰세요. 반대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 지적. 반대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 지적. 자,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에 설탕세를 부과해야 미래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역시나 정리. 설탕세 부과를 통해 미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설탕세 부과를 통해 미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그래서 찬성 1도요. 찬성 측에 유리한 거 위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서 허점을 공격하는 방식을 활용했죠. 자, 이제 마지막. 더럽게 길어. 자, 두 번째. 아이고, 이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합니다. 반대 투. 설탕세는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자, 비만, 식습관 변화, 운동 부족의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다.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묶어 쓰세요.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 세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 끊고 정리하세요.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넘기는 설탕세는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설탕세 다음은 아까 논의되었던 소금세, 나트륨. 왜냐하면 나트륨도 비만의 원인이 되니까. 자, 이런 게 순차적으로 부과되겠죠? 하면서 세금이 여기서부터 또 묶어요. 세금이 늘어나면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기업의 수익도 감소하며 일자리도 줄어들고요.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거기 쓰죠. 정부의 증세는 경제적 차원의 부작용을 야기함,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죠. 정부의 증세는 경제적 차원의 부작용을 야기함. 그래서 설탕세 부과보다도 거기 건강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당 함유식품의 과도한 광고 규제가 오히려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더라. 요게 반대측에 대한. 여기까지 끊으시고 경제적 부작용이 큰 설탕세보다 대체 방안을 시행해야 함. 경제적 부작용이 큰 설탕세보다 대체 방안을 시행해야 함. 그래서 반대 투의 반박은 아까 얘기했죠. 찬성 측의 해결 방안 허점 요약하고 실효성 강조했음.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찬성 2가 남았죠? 찬성 2의 토론자 반박 시작합니다. 설탕은 질병 발생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탕세를 통해 당 섭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 여기 묶어서 정리. 설탕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임. 됐죠? 반대측에서는 세금 부과가 국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다. 설탕세는 국민의 종합적인 건강 증진 등 복지 확대의 목적으로 함으로 압박이라고 생각하면 무리다. 거기 묶어서 쓰죠. 찬성 측이 주장하는 설탕세 부과의 목적. 우리나라의 설탕세는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목적. 우리나라 12-18세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기준 81.4,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50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요것도 그치 통계자료 근거고요. 통계자료 활용했어요. 자, 그 다음 당장 비만율이 높지 않으니 괜찮다면 무시하기 어렵다. 거기 묶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탕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장기적 관점에서 설탕세 부과를 고려해야 함. 그러므로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요. 정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함. 했죠? 이제 사회자가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탕세 부과에 관한 양측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 그쵸? 자, 토론 마무리. 그래서 찬성2는요.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실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부각하면서 끝냈죠. 됐어요? 그래서 실제 거기 학습활동 보시면 논제에 따라서 쟁점별로 논증 구성하는 방법 이해하고 토론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한 반대 신문시 아까 이 절차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토론, 설탕세 부과해야 하는데 내용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순서를 반대 신문식 토론고 옆에 나와 있죠. 찬성 측, 반대 측 각각 2인이고 입론, 반대 신문 반박의 발언을 한 번씩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요 순서 알아두시고 각각의 내용을 각각 자기 이 찬성 1위 한 입론, 그 다음에 질문, 뭐 해결 방안 제시한 거, 반박한 거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일단 거기 찬성 측하고 반대 측 다시 한번 정리하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기억해야 돼요. 찬성 1 입론 시작해서 반대 2 반대 신문 갔다가 반대 1 입론 갔다가 찬성 1 반대 신문 갔다 다시 찬성 2 입론 반대 1 반대 신문 반대 2 입론 반대 찬성 2가 한 반대 신문 그리고 찬성 1 반박 반대 1 반박 다시 반대 1 반박 그래서 마지막 찬성 2의 반박으로 마무리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 제가 간단히 불러드릴 테니까 정리 잘 해두세요. 일단 첫 번째 찬성 원의 입론에 비어져 있죠. 총 3가지 쓸게요. 빨리 부를 테니까 정리 잘해요. 첫 번째 찬성 1의 입론 부분입니다. 당 섭취 증가로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며 문제를 제기함. 두 번째, 당 섭취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설탕세 부과를 제시함. 세 번째, 설탕세 부과는 국민 건강 증진,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 등에 도움이 됨. 3가지 써두시고 그 다음 반대 투, 반대 신문 여기 나와 있어요. 정리해서 잘 보시고 그 다음 단계 반대 원의 입론 빠져있죠? 역시나 3가지로 정리할게요. 반대 원 입론의 첫 번째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며 단순 권고로 해결이 가능함. 두 번째 설탕세 부과는 실행 가능하지 않음. 세 번째 설탕세 부과는 외국의 가당식품 구입,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음. 하셨죠?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찬성원의 반대 신문 내용이었고요. 다시 찬성 2가 입론하는 내용, 이건 2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비만 관련 건강 문제가 심각하므로 설탕세 부과가 필요함. 두 번째, 설탕세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으며 단순 권고만 하는 것은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임. 자, 이에 대한 반대원의 반대 신문 역시나 2가지. 첫 번째,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인지 질문함. 두 번째, 나트륨도 문제인데 설탕세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함. 자, 그 다음 단계 반대 2의 입론이에요. 2가지로 정리. 첫 번째,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서민 부담이 있으므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임.
두 번째, 설탕세 부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시함. 이에 대한 반대신문, 찬성2의 반대신문 역시나 두 가지로 정리. 첫 번째, 기업이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함. 그 다음 두 번째, 설탕세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질문함. 자, 그래서 그 다음 반대 1이 이제 반박. 이제 입론하고 반대 신문 과정은 끝나고 이제 반박 시작해요. 반대원의 반박은요, 두 가지 나와 있죠. 올바른 설탕 섭취 홍보하고 교육하고 부작용 크다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찬성 1의 반박 두 가지. 첫 번째, 설탕세 부과는 장기적으로 이익임. 두 번째, 반대 측의 시기상조라는 말은 설탕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며 설탕세 부과로 미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그 다음 반대, 그 다음 반대 2의 반박 역시나 두 가지로 정리. 첫 번째, 비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두 번째, 설탕세는 경제적 차원의 부작용이 크므로 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함. 마지막 찬성 2의 반박 하나, 둘, 세 개로 정리. 첫 번째, 설탕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임. 두 번째, 설탕세는 국민의 건강 증진 등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함. 세 번째, 설탕세는 미래의 국민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됐나요? 길긴 한데요. 이 내용이 다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필수 쟁점별로 논의를 정리한 건데요. 자, 거기 보이죠? 찬반 양측의 첫 번째 입론 내용을 필수 쟁점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및 비용 정리되어 있죠? 자, 요것도 오늘은 참 쓸 게 많다. 그치? 정리 잘 하죠? 자, 첫 번째 찬성 측의 문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여기 두 가지 쓸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당 섭취로 인한 질병의 발생 문제와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가 심각함. 두 번째, 당 섭취로 인한 문제는 점차 커질 것이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 해결 방안도 역시나 두 가지. 자, 첫 번째,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고 식품 제조 업체가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그 다음 두 번째, 설탕세는 현재 제품에 표시된 당 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되므로 실행이 가능함. 그 다음, 자, 마지막 이익 비용 부분에서 하나만 쓸 거야. 잘 써. 자, 설탕세 부과는 법제화 비용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 비용 감소 등 이익이 더 큼. 됐죠? 자, 이제 반대측 문제부터 정리합니다. 역시나 얘도 두 가지. 첫 번째,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므로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음. 두 번째, 당 섭취로 인한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자, 이제 해결 방안 두 가지. 첫 번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함. 두 번째,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거부감이 높으므로 설탕세는 실행 가능하지 않음. 자, 마지막 이익 및 비용 부분에서 한 가지만. 설탕세 부과는 외국의 가당 식품 구입,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큼. 됐죠? 필수 쟁점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나의 논증 구성 방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가의 내용부터 먼저. 가의부터. 가 정리하죠. 논증 이유 중에, 논증 이유란다. 쏘리. 논증 요소 중에 이유가 없다. 얘는 이유 없음. 자, 논증 요소 중에 이유가 없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비만이나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이유가 없어서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 증가, 국내 전체 진료비 중 만성질환 진료비의 비중과 같은 근거를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과 연결하는 논리적 관계가 부족하다. 됐죠? 그 다음 나는요. 논증 요소 중에 근거가 없어요. 거기다 정리. 자, 논증 요소 중 근거가 없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토론의 입론 과정에서 필수 쟁점에 따라 논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했더라? 거기다 정리해.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이 이에 관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찬성 측은 반드시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첫 번째 입론을 구성해야 하며 반대 측도 이를 중심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문에 다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목표학습 보시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쟁점별로 논증에서 토론해 보자는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혹시 학교에서 했으면 다시 한번 해달라고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찬성 측의 입장을 담아서 논쟁, 긍정에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해야 하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쭉 정리 어디로 가냐면 짜잔 뒷장에 짠. 자, 여기 있죠. 이 평가 항목 이런 거를 바탕으로 물어볼 수 있다. 요거를 잘 봐두시고 요 평가 항목이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 여기 각각의 역할별 사회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의 역할. 사회자는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해야 되고 토론자는 제한된 발언 기회, 그 다음에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논증에서 주장을 전달하고 토론의 절차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 청중은 객관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평가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준 언어, 비 언어라는 거는요. 준 언어는 우리가 흔히 반 언어라고 얘기하는 말과 관련된 어조, 속도, 억양, 성량 같은 거. 비 언어는 아시죠? 바디랭귀지, 표정, 몸짓, 손짓 같은 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시면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방송 토론을 찾아서 시청을 해보고 그걸 정리해보는 내용인데 그거는 뭐 시간 있으면 해보시고 마지막 227쪽 가셔서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 원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비용이고 이런 것들을 언급해야 되는 거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효과 개선에 따른 이익 비용을 정리하는 거 각각 찬성과 반대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증 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 각각 개념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보시면 정책 토론에서 우리가 특히 정책 토론에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문제 해결 방안 요 필수 쟁점별로 논증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 그리고 논증 구성하는 방식 잘 알아두시면 돼요. 좀 길었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